은행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권력적 대와 새로운 추진 국민연합 한국대와 정치가 극도로 불신받고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 때문에 우리는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런 공감대 아래서 언젠가 개헌을 해야 한다면은 저는 지금이 적기다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통령 후보들이 불거지고 굳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개헌이 더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다 봐왔습니다. 2015년에 개헌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그런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당 대통령 눈치 보는 다이가 대통령 이중대요. 옛날 조선 왕조가 500년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아세요? 왕도 바뀌고 뭐 죽이고 살리고 계속 왕조가 어지러웠지만 어떻게 500년 유지했느냐. 그래도 그때마다 중심들이 있은 거예요. 폐하, 전하, 이거 안 됩니다. 통적하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이거 하려면 저를 죽이고 하십시오. 이런 중심들이 가끔 있어서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무슨 당에 담그고 대통령 앞에만 가면 딱 가만히 있고 기껏 한다고 소리 각각 박수 칩시다 하는 소리만 하고 나와요. 이 나라가 정했어요.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습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 정신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제로는 헌 옷을 과감히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에 아무쪼록 꼭 반드시 개헌 특위를 가동시켜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바로 2+2 모임이 있고 거기서 주된 주제가 개헌 특위의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온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덩치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 모임이 있고 한 선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의 필요성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이 책의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알파의 오메가 이건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은 자료를 딱 봤는데 국민도 70.3% 그리고 국회의원 92.8%가 개헌 논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야, 저놈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저놈들만 한강에다 싹 빠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강은 더러워지지만 나라는 깨끗해질 것이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서초동에 늘 그렇게 국회의원 저놈들이 문제야. 저놈들만 일거에 빠뜨리면 한강은 더러워지고 나라는 깨끗할 것이다. 요새 제가 서초동에 갔더니 우리 후배 변호사들께서 형님이 이제 한강에 들어가야 될 나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 깨끗하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매년 국회로 4년마다 50% 정도 물갈이합니다. OECD 의회 중에서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갈아치우는 나라가 넘버원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정도 하면 전부 다 한강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정치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초선부터 재선 3선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야 좀 깨우쳤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막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점잖은 사람인데요. 요새 용감해졌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은 문제가 아니다. 치명적으로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나만 경험인가? 그래서 제가 선배 국회의장들, 우리 김원기 의장님, 김영호 의장님, 또 심지어 강창희 의장님, 제가 실명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거론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여야 막론하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경험이 짧아서 거의 다 동의합니다. 국회는 5선 6선 해보니까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여당은 제가 대통령께도 얼마 전에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여당 의원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앞잡이 하는 사람, 살짝 그래도 비판적으로 앞잡이 하는 사람. 그러나 50보 100보다 야당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5년 내에 공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 돼요. 여당이 계속 집권합니다. 야당은 신나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육두문자 쓰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점잖게 싸우는 사람. 그러나 싸우는 데는 본질은 똑같아요. 이번에 저도 안 싸우려고 겨우겨우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또 싸우게 됩니다. 예산안은 제가 합의 처리했습니다마는 그건 시한폭탄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 최병국 선배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마는 정치는 경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경험하기 전에 잘 몰라요.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싸워보고 선거에 나가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는 측면이 있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해보니까 더 엉망이에요. 더 앞잡이 노릇하고 더 싸우게 되더라고. 밖에서는 막 떠듭니다. 국회의원들. 저도 그랬다니까 다 강물에 빠뜨리자. 늘 변호사 시절에 제가 이제 강물에 들어가야 군번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권력에서 이기지 않으면 행세를 할 수가 없어. 야당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도 없고 인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금도 목도하고 있을 겁니다. 인사가 얼마나 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력의 대한민국 권력의 속성이다.